2등급 찍는 게 목적이면은 절대 물러도 되고요. 1등급 찍고자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등급이 1등급 되기 위해서는 전체 수학 학습량이 거의 2배 정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좀 설명할 건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게 똑같다고 배우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똑같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원래 이런 건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거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대부분의 다항함수들은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값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절대값을 가진 녀석 같은 경우에는 f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있잖아.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조금 발생하는데 일단 발레를 보여드리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보통 상등이란 표현을 사용하거든.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 이거랑 같은 말을 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야,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어떨 때 미분이 가능하죠? f'a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h가 0으로 갔을 때 h제곱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야 이게? 이건 f'a인가요? 근데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 확인해봐. 평상시 문제 풀 때 니네 손으로 직접 안 해본 애들은 다 틀리고 의미를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봐.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h의 제곱분에 fa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fa라는 녀석과 원래는 극한값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지 똑같은 거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지만 똑같은 건데 h한테 0 플러스를 대입할 때랑 h한테 0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는 두 개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 생이만한 절대값이면 저 H가 이게 좀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x는 a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fx입니다. 여기가 a,2라고 합시다. 여기가 a,1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뭘 찾고 있다고요?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찾고 있죠.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쉬운 문제 풀 때는 이런 녀석 만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배우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바로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확인하는 중이냐면 여기가 h가 빵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니까 h가 빵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랑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제곱한 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는 h제곱이잖아. 네, 제곱한 거는 0 플러스로 가고 h가 0 마이너스로 가도 제곱한 녀석의 값은 0 플러스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값은 다 0 플러스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0 플러스로 간다는 말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봤다는 얘기야. h가 0 플러스로 가든 h가 0 마이너스로 가든 h의 제곱의 값은 0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는 지금 h의 제곱이잖아.
h제곱의 값이 다 0 플러스니까 이거는 h가 0 플러스로 가든 h가 0 마이너스로 가든 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값,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극한값이 요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그러면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근데 이런 걸 발례로 들 수 있어. 오른쪽 것만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것도 0 플러스로 갈 때하고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를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h가 0 플러스로 가면은 h 3승의 값도 0 플러스로 갈 거고 h가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0 마이너스로 가겠네. 그게 존재한다면은 똑같다는 얘기잖아.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를 양쪽에 가는 게 다 똑같다는 얘기야. 양쪽에서 가는 게 똑같으면은 이 녀석의 값은 존재하고 F'A가 존재하는 거고 이때는 F'A가 존재하는 거고 이때는 F'A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른쪽에서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F'A가 존재하는 거라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디귿은 좀 문제가 더 심각해. 디귿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함수 fx 값을 뭐라고 쓸까? 함수 fx 값을 함수 fx 값을 절대값 x-a로 한번 써볼게.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리미트 h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 부모의 값은 2h입니다. 2h분의 fa 플러스 h가 뭐지? 이게?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절대값 h냐? 그 다음에 a-h를 대입하면 뭐야? 이 함수한테 a-h 대입하면 누구야? 절대값 마이너스 h인가요? 자, 리미트 h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봤으니까 이번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조사해 보려고 하거든?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분자의 값이 뭘로 바뀌지? 0 플러스면 0보다 크니까 앞에 건 h인가요? 뒤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달아주면 누군데? 마이너스 총 3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h만 남아? 두 번째 건 누구지? h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누가 되는 거야? 앞에 거는? 둘 다요.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앞에 건 음수지? 음수니까 앞에 건 마이너스 h? 네, 뒤에 건 플러스 h라고 양수니까 그냥 나갔으니까 그럼 이 녀석의 값은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2h인데 분자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0이야. 분모는 0.0001 이런 숫자고 분자는 0이야. 극한값이 누구죠? 두 번째, 리미트 h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2h분의 0입니다. 극한값은 누구예요? 이것도 0입니다. 똑같나요? 똑같으면 이건 존재해. 이 값은 존재하는 게 맞아. 똑같으니까 우극한 자극한이 같으니까 존재해.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a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네, 이 녀석의 값은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절대값을 가진 함수의 값은 이 극한값이 설령 존재해도 이거의 이름은 순간변인데 이거의 순간변이 존재해도 지금은 이 함수는 f'a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가진 함수의 값에서는 이 녀석의 값이 f'a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게 여태까지 평가원에 한 번, 수능에 한 번, 딱 두 번 출제됐거든? 이게 2011년인가 그랬을 거야. 2011년가 그때 처음 수능에 출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녀석은 실은 못 푸는 선생이 훨씬 많아.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들 중에 선생 자체가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 이건 아주 어려운 내용이야. 하지만 질문하니까 풀어드렸고요. 다음에 또 모르실 거거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알면 참 좋겠으나 참고서마다 다 이 문제가 있거든?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어렵습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저는 뒤에서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149쪽이라고 했습니다. 아, 맞다.
선생님 방금 이 문제 옛날에 선생님이 잠깐 고용했던 수학 선생이 이 문제 못 풀어서 해고했었는데 전에 천천동에 사고 날 때 선생 하나가 선생님 제주도 식구들끼리 제주도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느라고 선생님 친구, 선생님 선배 그리고 선생님 고용했던 선생 수학 선생 3명한테 수업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놀러 갔거든. 그런데 갔다 와서 고3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거 못 풀어줬어요. 혼자 졸라 헤매더니 2시간 이거 보고 가지고 헤매다가 그냥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불렀지. 아 선생님 왜 이런 거 왜 못 푸세요? 못 풀 것 같으면 미리 공부를 하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 개선되지 않다고 그래서 해고했는데 여기 옮겼어. ENM으로. 그런 새끼들이 수학생하고 앉아있으니 애들이 수학을 못하지. 너희는 선생님 수학을 잘하는데 왜 수학을 못하는 거야? 자, 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몇 쪽이라고요? 149쪽이라고 하셨습니다. (149쪽에) 풀어야 될 거는 800번. 800번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근데 창빈아, 스스로 잠 좀 깼으면 좋겠는데 너 자꾸 취하는 자세가 잠이 오는 각도를 자꾸 취하는데 스스로? 안정적인 각도에서 자고 싶나 본데? 3차 함수에 접하면서 기울기의 값 1이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게 2개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울기가 1인 접점좌표를 알고 싶습니다.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이 값이 지금 1 나오는 새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분, 뭔가 안 느낌이 해도 돼요. 뭐라고?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알파 베타라고. 아, 그러네요. x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의 값이 빵인데 이거의 근의 값이 알파 베타. 근데 문제 요구했던 녀석의 값은 알파 베타. 그렇지. 그래서 분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네,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인 4. 마이너스 3분의 4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봐요. 접선 구하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못 들었어요. 네, 809번으로 가겠습니다. 808번, 809번. 808번은 x의 값이 지금 2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을 좀 관찰이 좀 필요하거든. 모든 건 괄호 속에 있는 숫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단 분모의 값이 빵이니까 분자의 값도 빵이어야 되니까 F1이 네, F1의 값이 6이군요.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분자에는 6 대신에 F1이라고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모에 필요한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2. 네, x-1 빼기 1이 필요한 거죠? 그 남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x 플러스 2분의 앞에 거는 극한값이 누구죠? 네, 앞에 건 뒤에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F'1입니다. 거기다 2 대입했더니 4분의 1.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8이라고 합니다. 접점좌표의 값은 1,6이고요. 따라 접선의 y절편 구라고 했으니까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x한테 빵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y절편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 80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09번엔 미분인간 함수 fx가 있는데 첫 번째 극한값이 분모가 2 대입했을 때 빵이기 때문에 F2는 마이너스. 네, 그러네요. 여기까지 성준 이해되시나요? 너 이해되세요? 창빈이? 자, 그런데 gx의 값은 x-의 제곱입니다. 이때 fx에서 gx를 뺀 녀석의 값이 x좌표 2인 점에서의 기울기만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뭐가 필요한 거야? f'2 빼기 g'2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g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g 미분한 게 누군데요? 2x 마이너스 1. 그래서 f'의 값은 마이너스이고 g'의 값은 2만 대입했더니 이해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13번으로 갔습니다. 813번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점에서 이차함수에다 그어준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직각이었을 때 그때 A하고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y는 x-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직선 위는 점의 좌표에서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직선하고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서로 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난 이 접점 좌표값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요점 좌표가 P점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A, B의 값을 결정하라고 하니 이 점 좌표를 모르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하지? 그냥 콤마로 네, 접점 좌표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접점 좌표값 원래는 T1, 3분의 1 T1 제곱이라고 잡고 원래는 접점 좌표의 값을 T2, 3분의 1 T2의 제곱이라고 잡고 풀어야 되는데 쌤은 그냥 T라고 놓고 풀려고요. 접점 좌표의 값을 T, 3분의 1 T제곱이라고 잡으면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누구죠? 3분의 1 2T인가? 네. 미분에서 대입했습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까지 구할 필요가 있나? 접선 구할까? 접선의 값을 구했습니다. y-3분의 1 t제곱 기울기 3분의 2t x-t까지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 위에 누가 있다고요? 접선 위에 a, b라는 점이 있다고요? 네. 대입했습니다. b-3분의 1 t제곱 3분의 2ta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t제곱 이항했습니다. 3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t 플러스 b의 값이 빵인가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누군데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3분의 2 t1, 3분의 2 t2의 값이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의 곱의 값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사 그런데 여기서 두근의 곱의 값이 누군데요? 이거의 근이 t1, t2거든. 잠깐만 3분 3분 3b인가요? 두근의 곱의 값이 3b니까 두근의 곱한테 3b를 대입했습니다. 3b의 값을 대입했더니 따라서 b의 값은 마사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자, a만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x 마이너스 1 그러네. 이 직선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y는 x-니까 y한테 마이너스 4분의 3의 값을 대입했고요. 마이너스를 이항했습니다.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예요? a가 4분의 1인가요? 네. a, b를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815번으로 왔습니다. 815번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3차 함수 되어준 모든 직선의 기울기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접점 좌표들을 다 대표해가지고 접점 좌표의 값을 하나의 t로 적겠습니다. 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하는 게 접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잡았습니다.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t 값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창빈아 질문하고 나서 안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요 녀석의 값이 지나는 점이 누구라고요? 네, 원점 좌표를 지납니다. 대입했습니다. x와 y에 다 빵 대입했습니다. 뭔가 잘못 쓴 느낌이지? 이거 t 아니지? 미리얼 접선의 기울기를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t 맞나요? 이항했습니다. 2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t의 값은 빵 또는 마이너스 2분의1인가요? 네. 그때 접선의 기울기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t의 값이 두 종류면은 접선의 기울기도 두 종류인가요?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입 못하겠는데?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플러스 1 4분의 5 네. 합이야 곱이야? 합이요 그럼 4분의 9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64쪽) 154쪽에 8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28번은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범위에 정의된 함수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 그래프 A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얘기했고요. 최고 참교수 양수인데 fx하고 y는 x의 교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의 좌표를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a점 좌표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건가? 구합시다. 갖다 놓겠습니다. ax x-3의 제곱의 값이랑 y는 x의 교점의 좌표가 a점인가요? 이거 그늘 구할 수 있는 거야? 아직 A를 그런데 p가 원점으로부터 a까지 fx를 위로 움직인다면 그래프 fx 위를 p가 이렇게 움직인다. 곡선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면 삼각형의 넓이 값이 최대되도록 하는 p점의 x좌표는 4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는 p점의 좌표의 값은 y는 x라는 녀석과 평행한 직선의 접선으로서 기울기 1인 접선이 있었을 때 그 p점에서 높이 값이 최대일 거기 때문에 그때 넓이의 값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p점 좌표의 x좌표는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라고요? 네. 4분의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예. 이러면 a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면 되겠네. 미분하겠습니다. AX-3에서 플러스 2AX-3 네. 근데 여기다 바로 4분의 3만 대입하겠습니다. 4분의 3 대입해서 a 구하고 있습니다. 4분의 3에서 3을 뺐더니 마이너스 4분의 9 네. 마이너스 4분의 9를 제곱했더니 4분의 3 대입했더니 앞에 건 2분의 3a 2분의 3a한테 마이너스 4분의 9를 곱하는 거야? 8분의 27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27입니다. 네. 마이너스 8분의 27이면은 마이너스 16분의 54인가? 그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1 빼기 53은 27입니다. 16분의 27 a의 값이 1이라고요? 따라서 a 값은 구했습니다. 뭐야, a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없어요. 없어요. 자, 수투는 진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투 지난 시간에 풀다 덜 풀었냐? 유형 10번부터 해야 돼요. 유형 10번부터? 네. 자, 유형 10번부터가 몇 쪽인지 얘기해주세요. 다음 페이지가 154부터 154부터 18까지요. 168까지? 아, 왜 잠에서 못 태어나지? 창빈아.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나 선생님들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중에 지각하고 졸고 막 이러면 사각봉 이런 매를 들고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손이라 하라 그래서 여기 위를 때렸어. 빡빡빡. 근데 뼈를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졸라 아픈데 잠은 깨. 뼈가 붉어지고 막 튀어나오는데 잠은 깨. 그 새끼가 학생을 위했던 걸까? 그 당시 시대상을 조회했을 때 딱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도 옛날 서울에 단과 수업할 때는 매일매일 패스하는 애들. 패면은 성적이 올라. 너희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 이 시기에 누가 너희들 때려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 10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10번 유형은 지금 A점 좌표 2,K고요. 2차 함수 폼을 쓰다가 그거 준 접선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건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반드시 접점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언급된 문제는 반드시 접점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문제를 다가서야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2,K라고 하는 점에서 저 2차 함수에 그어준 접선의 개수가 두 개라고 얘기하니까 쌤은 먼저 할 일은 접점 좌표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접점 좌표의 값이 지금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의 값이 접점입니다. 기울기 값 구했습니다. 미분의 t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t 값이 기울기인가요? 접선 구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접선이죠? 근데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요? A점에서 그어준 접선이니까 A점 좌표를 지나나요? 대입했습니다. 근데 또 안 보고 있으면 대답은 잘한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네. 원래 저렇게 자유분방해요? 서연아, 인연아, 집중해주세요. 별 쏟았어. 아, 그랬어요? 급하게 줄여.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입니다. 이항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 마이너스 k인가요? 나의 바램은 뭐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접선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접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접점이 두 개 되려면은 접점 x좌표 t의 값이 두 개가 됩니다. 즉, 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판별식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 두 실근이죠? 따라서 k의 값은 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입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좀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접선의 개수 운운하고 있을 때 손을 대지 못하고 멈춰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834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834번이 3차함수에 대해서 기울기 값 1인 접선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합니다.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점이 한 개 있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이가 바라고 있는 거는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도함수인데 그런데 얘가 1 나오는 접점 개수 하나라고요? 그럼 여기 1 나오는 x의 값이 하나라는 얘기겠네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값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근이니까 A가 네, 중근이라는 얘기예요? 네, a 값이 4였을 때가 중근이네요. 완전제곱식이니까요. 네. 그때 a가 4였을 때 접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접선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x가 누구일 때 접하는 거야? 마이너스. 네, 접점의 x좌표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a가 4니까 마이너스 3가? 그러면 마이너스 1, 0이에요? 기울기 값은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접선과 삼각형의 넓이 뭐 뻔한 얘기 하는 거라서 내용 정리도 아닙니다. 접선의 방식 꼴랑 하나 배운 다음에 응용되는 문제 푸는 겁니다. 이차 함수에 있는 점 1,1에서의 접선과 x초, y초 둘러싸인 넓이값이 필요합니다. 뭐 장난하는 거죠. y-2, x-1,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1 대입했습니다. 미분에서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인가요? 네. 니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y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가요? x절편의 값이 누군데요? X절편 y절편 누군데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8사이.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3참수에 대해서 A점, B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점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 B 사이에 움직이는 P점과 BC 사이에 움직이는 Q점이 있습니다. 사각형 넓이 AQ, CP라는 사각형의 넓이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PC의 넓이의 값하고 삼각형 AQC의 넓이의 값의 합으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럼 AC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AC의 기울기 값은 2라고요? 그럼 AC의 기울기가 2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P점이 어디 있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를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점의 좌표의 값이 P가 됐을 때 넓이의 값은 최대인가요?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Q점 좌표였을 때가 삼각형 AQC의 넓이는 최대인 거죠. 높이가 최대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P점과 Q점이 필요합니다. 즉 기울기값 2가 나오는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분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2매점에서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2 나오는 값이 필요합니다. 야, 이거, 아이씨, 나이씨. 어차피 X점 그대로 그렇게 되면 P점과 Q점의 X좌표의 곱? 그럼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군데요? 성분이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2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843번이 법선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식을 구한 다음에 절편값 구하시고 Q점 좌표 구하신 다음에 그때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꼴랑 이게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 직선의 y절편만 구해서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P점 좌표를 줬네. 그럼 법선이 누군데 지금?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그 마이너스 2. 네, 접선의 기울기가 2t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입니다. 이거에 x한테 빵 대본 y절편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그 y절편 값이 y값이 ft라고요? y 구하고 있습니다. 2항 했더니 t제곱, 뒤에 건 플러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네. 근데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요? 빵 대입했더니 극한값이 2분의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자, 유형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849번으로 갔습니다. 849번은 지금까지 풀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려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3차 함수의 값은 홀수차 함수입니다. 홀수차 함수는 기함수 원점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위는 점 A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황 대충 보니까 이런 말이네. 야,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A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어봤더니 만나는 교점 좌표가 B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x 위는 점 B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또 만나는 점 좌표 C점이라고? 아이씨, 그럼 잘못 그렸네. 다시 그려야 되겠네. 나이씨. 내가 그릴 수 있다고 이거를? 이런 건 그림을 주지 않아? 그러게, 니네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나 졸라 길어야 되네. 어떡하지, 이거를? 이 사태를 어떡하지? 그냥 안 그리고 그냥 풀걸. 괜히 그림을 그렸네.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A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만나는 교점이 B점인데요. 다시 B점에 접선이 또 있습니다. 한참 밑에서 만납니다. 이 교점 좌표가 C점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B점과 C점의 X좌표를 각각 BC라고 한다면 B점과 C점의 X좌표를 BC라고 한다면 그 B하고 C를 대입한 함수값을 더해서 마이너스 80입니다. 이 점의 Y좌표 두 개 합이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때 상수의 A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먼저 A점에서의 접선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한 도함수의 값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필요한데 도함수부터 구할까? A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A 플러스 첫 번째 1번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맞게 잘 썼나요? 이 녀석과 누굴 연립하라고요? 원래 3차 함수를 연립하라고요? 이거하고 원래 3차 함수 연립하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예요? 네. 조립제법을 누구로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그랬더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인가요? 그래서 그는 마이너스를 접했던 거고요. 또 다른 교점 B점 접해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2에서 접선을 구하라고요? 2 대입한 함수값은 8 플러스 2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2번 선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8 플러스 8 마이너스 2 y에서 8 플러스 2 뺐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지? 2대2 뺐더니 a 플러스 10인가요? x 마이너스 2를 했습니다. 식을 정리했더니 y의 값은 a 플러스 12x 마이너스 2에는 지워졌고 마이너스 16인가? 이거하고 3차 함수의 값을 똑같다고 놓고 교점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창빈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창빈아 1하고 빵하고 마이너스 12하고 16입니다.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2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2가 접점이었으니까 2로 조립제법 2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로 했더니 1, 2, 2. 넌 누구냐?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빵입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2 값이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가 있고 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교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3가요. 시점 좌표는 마이너스 4예요? 근데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4를 어디다 대입하냐? 여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인가? 맞나요? 현우야 지금 이해되는 거 맞니? 그때 문제의 구한 녀석의 값은 함수값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데 B점의 y좌표하고 C점의 y좌표 두 개 더하겠습니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6인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2가 14라고요? 아, 24? 아니 24 같은데. 23의 a의 값은 10인가요? 그냥 산수 접선 두 번 구하는 산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된 거 맞아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공통접선에서 첫 번째, 같은 점, 다른 점. 삼차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3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어떤 의미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녀석은 만나는 교점 좌표에서 공통 접선의 값이 존재합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고요. 그 교점에서의 공통되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같은 점입니다. 또 한 녀석의 값은 3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접선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공통접선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점에서의 공통접선입니다. 선 자체는 공통되지만 다른 점입니다. 선생님 이 점 좌표의 값을 x좌표를 a라고 하고 이 함수의 값을 fx, 이 함수의 값을 gx라고 한다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죠? F랑 네, a를 대입한 함수값 교점 좌표 y좌표에서 똑같은 거죠? 또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건 누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프라임이랑 네, 두 저선은 f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하고 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할 겁니다. 여기를 a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죠? 프라임 f 프라임 a하고 얘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 g 프라임 b 왜 B래? fa라는 녀석과 fg b의 값은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문제 풀 때 그림도 그려보지 않고 문제도 꼼꼼하게 읽지 않고 갖다가 놓고 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한 70%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물론 내신 문제는 거의 100%야. 100% 다 같은 점에서의 접선을 주는데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른 점에서 문제를 출제도 하거든. 그래서 다른 점에 맨날 같은 점 문제만 풀다 보니까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이걸 갖다가 놓고 푸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창빈이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3차 함수, 첫 번째 3차 함수가 있고 두 번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1,1에서 공통 접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고 놓을 대상은 앞에 거한테 1 대입하면 1입니다. 뒤에 거한테 1 대입했더니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인가요? 네. 두 번째
이거는 같은 점 1,1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나요? 왼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가요? 뒤에 건 접선의 기울기가. 따라서 A의 값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곡선이 접할 때 이건 곡선 자체가 접하는 거 설명했잖아. 곡선 자체가 접하니까 이 녀석은 같은 접선을 가지겠네. 같은 점에서. 따라서 접점 좌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점부터 구합시다. 갔다 오고 나왔습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빵입니다.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1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x-1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x-1입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따라서 x-1 제곱하고 2x 플러스 1인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접하는 거야? 1이랑 언제 접하는 거야? 접할 때는 보통 중근을 갖습니다. 예. 네,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1에서 접하는 거죠? 1에서 접점 좌표가 누군데요? 기울기는 누구예요? 기울기가요? 네, 기울기는 6인가요? y-5의 값이 6 곱하기 x-1입니다. 따라서 y의 값은 6x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노래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정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노래 정리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노래 정리는 총 3가지를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fx가 닫힌 구간에서. 두 번째, 2분 가능.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세 번째, FA는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인 C가 A와 B 사이에 모두 아니 반드시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함수값이 똑같은 두 점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을 수밖에 없다. 되신 거 맞죠?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A, B 사이에 있어야 되지 A가 되거나 B가 될 수는 없습니다. A, B 사이에 있습니다. C는. 자, 롤 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합니다. 창빈이 기운 좀 내보면 안 될까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수업 들을 거야?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 1부터 5까지 보면서 롤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롤 정리 자체는 미분에서 빵 나온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분했습니다. 2C-6인가요? 빵 나온 C의 값은 3이고요. 그 3의 값은 1하고 5 사이 있나요? 혹시 이런 녀석의 값 여러 개 있어도 우리는 3만 선택할 겁니다. 설령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하고 3이 나와도 1은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1과 5 사이에 있는 C만 선택할 겁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자, 유형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이 858번입니다. 858번 문제는 다음 중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쪽 끝에 함수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0과 3 사이에서 연속인가요? 원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절대값 x-입니다. 0하고 3 사이에서 연속인가요? 아니 연속은 맞습니다. 아, 0하고 3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녀석의 값은 절대값이 -2가 경기값이네.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또 -에서 불연속이죠. 하지만 0과 3 사이에서는 연속이고 0과 3 사이에서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0과 3 사이에서는 누군데요? 네, 그냥 1인가 상수함수인가요? 그럼 문제는 롤의 정리를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아닌데 확인 안 해봤는데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이 똑같은지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0대 2반가랑 3대 2반가 다 빵으로 똑같나요? 네. 0대 2반과 3대 2반과 똑같나요?
자, 그 다음은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그냥 써있는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값 정리는 꼭 닫힌 공간에서 연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이 항상 가능해야 됩니다. 열린 공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롤의 정리는 F'C가 빵 되는 거였는데 평균값 정리는 A와 B 사이의 기울기와 C의 사이의 접선의 길이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답니다. A하고 B의 등호가 없습니다. 자, 859번으로 왔습니다. 859번은 X조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1과 3 사이에서 3-1분의 F3-F1의 값이 평균 변열입니다. 그 녀석과 똑같은 F'C의 값은 반드시 1과 3 사이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여보세요? 자, 그래서 분모의 값은 2고요. 분자의 값은 3대입했더니 9, 1대입했더니 1입니다. 8입니다. 아, 3가? 네. F'C의 값이 4 나왔으면 좋겠는데 F'C가 누군데요? 그런 C의 값은 인가요? C의 값은 범위에 들어온 거 맞죠?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범위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평균 변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가요? 저 녀석과 기울기가 똑같은 C인 점의 좌표는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6개. 네, 그래서 C의 값은 6개인가 다 해서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6개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5번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평균값 정리는 평균값 정리로 풀어야겠다 눈치를 못 채는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문제에 다 써 있습니다. 롤의 정리로 푸세요. 평균값 정리로 푸세요. 다 써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값 정리 어려운 점은 문제에 그런 말이 써 있지 않는데 풀라고 했을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막 배우자마자 푸니까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양변을 3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좌변값이 3-빵, 분자의 값이 F3-F빵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균값 정리란 말이 없지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값을 계산했습니다.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27 마이너스 45 플러스 24 빼기 4라고요? 그럼 몇이야? 2인가? 네. 네. 그 다음 녀석은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마이너스 3인가요? 그 평균 변열값은 2예요? 그 녀석의 값이 3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8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C의 값들이 필요합니다. 3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6입니다.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뭘 구하라고요? C의 값들의 고백값을 구하라고요? 근데 반드시 0과 3 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개밖에 없잖아. 둘 다 0과 3 사이 있으니까 두 개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했겠죠? 두 개의 고백값이 누구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70번으로 갔습니다. 870번이 함수 fx의 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0대 2번 값이 4, 5대 2번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이 함수에 대해서 0과 5 사이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한 다음에 G'C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야? G'C면은 GX를 미분해서 C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만 미분할 줄 압니다. 나누기는 미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해가지고 C를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거는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라고 하니까 G'C의 값을 구할 때 G'X를 통해서 구하지 말고 G'C라는 녀석의 값은 0부터 5까지 평균 변화율과 G'C의 값이 똑같은 C의 값을 전화해서 꼭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는 요 값을 통해서 구하라는 얘기네.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라고 설명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분모의 값 5입니다. 분자의 값은 5대 2 했더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맞게 썼나요? 그, 네. 네. 5분의 앞에 녀석의 값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뒤에 거는 1분의 4? 산수했더니 마이너스 6분의 5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근데 중간에 있는 문제 중에
864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재 있는 유형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867번입니다. 867번에 평균값 정리라고 써있는 게 있나요? 문제의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말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는데 너희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풀어야지만 됩니다.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서술형, 객관식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봐도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대 문제 푸는 당시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함수 fx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fx 값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닫힌 구간 x-1부터 x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네요. 열린 구간 x-1부터 x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저 범위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x 플러스 1 빼기 x-1분의 fx 플러스 1 빼기 fx-1은 x-과 x 플러스 1 사이의 평균 배열입니다. 이 녀석과 똑같은 f'C의 값은 x-1과 x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하나요? C의 값이?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평균값 정리를 좀 썼습니다. 이건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라 할 수 있냐면 이 부모의 값이 누구죠?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fx 플러스 1 빼기 fx-1의 값은 2f'C로 대체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C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C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가운데 있는 C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옆에는 X의 값은 어디로 가요? C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보다 큰 X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가겠죠?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여기 써있는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C가 무한대로 갑니다. 양쪽 옆에는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C의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C가 무한대로 갔을 때 f'C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10이라고 하니 이 값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24라고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오고 해마다 이 새끼들은 풀어줘도 틀려서 옵니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줘도 3번, 4번, 5번 풀어도 시험에 나왔을 때 선생님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시험 볼 때 항상 이렇습니다. 해마다. 자,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도 레벨 5는 집에서 하시고요. 오늘은 레벨 2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3차항의 개수의 값인 3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 3차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2, 0, 2 대입한 값은 다 함수값이 5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서 보통 우리는 fx 구할 수 있습니다. fx가 누구라고요? 플러스 x, x 마이너스 플러스. 네, x 플러스 2의 x,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고 이미 고1 때 배운 내용 정리로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점 개수는 1입니다. 함수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2,f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요? 즉 접점좌표 누구라고요? 이거 말고. 2D의 반기 5라고요? 기울기 값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접선 끝나는 거잖아. 기울기 값은 이거 미분하면 되나요? 근데 보통 이런 녀석 미분은 암산하는데 보통 안 쓰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나? 쓰겠습니다.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두 번째 거 미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미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미분했더니 x 플러스 x인가요? 어차피 5는 미분한 빵이고요. 이것들은 2D만 빵 될 거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계산할 필요 없고 여기다 하면 2D만 되는 건가요?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사용합시다. 접선 구했습니다. y-5의 값은 8 곱하기 x-2입니다. 따라 접선의 값이 누구라고요? y는 8x, 마이너스 11인가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문제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극한값을 손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gx의 값은 x의 3승과 fx를 곱한 다음에 7을 뺀 게 gx라고 하는데 gx도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극한값을 손은 안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gx 위는 점에서의 접선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려고 합니다.
x값 2로 갔을 때 x-2분의 fx라고 쓰겠습니다. x-2분의 gx라고 쓰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난 뒤에 마이너스 f하고 gf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지워지는 값인지 아니면 달라지는 값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g한테 이 대입했습니다. 8fe-7인가요? 네. 그런데 이 빨간색이 마이너스 fe하고 마이너스 g의 값을 써도 되는 거야? 아니 지금 확인했어? 근데 fe하고 g의 값이 똑같은 거 확인했냐고. 어떻게 알아? 분모가 빵이니까 분자의 값도 빵이어서 fe, g의 값은 똑같은 거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값이 누구라고요? f'이 마이너스 g'의 값이 2라고요? 나 방금 여기다 대입했었는데 여기다 뭐 해결이 안 된다. 해결되나? 대입해? fe, g는 누구라고요? 1이라고요? 두 개 연립해서 fe, g의 값 1인 거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f'하고 g'이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f'이 g'이 못 구하잖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미분하시라고요? 미분해야지 f'이 g'이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다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g'의 값은 12 곱하기 fe 그 다음 녀석의 값이 8 곱하기 f'인가요? f'이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f' 대신에 여기다가 g'2 플러스 의 값을 대입할까요? 좌변값은 g'2 오른쪽은 8g' 플러스 28? 네. g'가 누군데요? 맞아. g'가 마이너스 하면 f'는 누구죠? 마이너스 2? 다 구했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데요? 접점이 누구라고요? 접점 좌표 누구냐고요? 2,1이라고요? 기울기 누구라고요? 아니, 기울기 마이너스 4라고요? 지웠어. 네. 접선만 구하면 끝납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니네심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제곱하라고 합니다. 16 더하기 81입니다. 97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지금 891번 문제가 3차 함수 위에는 점 중에서 원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원점에서의 접선이 L이었을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P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P점의 X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점의 X좌표 양수고요. P점에서의 접선 L'하고 L은 직교합니다. 그럼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쌤이 구하려고 하는 건 L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접선 구하라고요? 접점 좌표는 원점이라면서요. 기울기는 누군데요? 기울기 누구냐고요? 미분에서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3인가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직선입니다. 얘가 L입니다. 근데 L이라고 하는 직선이 P점 좌표의 값은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인데 P점이 곡선에 있는 한 점? X좌표 양수인 점? P점에서의 접선을 또 구하라고? P는 누군지 모릅니다. 좋아한다. P의 값은 누군지 몰라서 P점의 좌표의 값은 T, T수정 말씀. 난 이 P점 좌표 누군지 모릅니다. P점에서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직교한다니까 저게. 이거라고요? 근데 얘랑 직교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렇게 그지 같다고? T제곱값이 누구예요? 3분의 10. T제곱이네. T제곱값은 9분의 10인가요? 그럼 T의 값이 누구라고요? 3분의 T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나요? 3분의 되신 거 맞죠? 자, T의 값이 3분의 루트 10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하는 녀석의 값은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요? P점의 좌표의 값은 결국 요점인가? 네. 뭐야? 끝난 거야? P점의 X좌표 구하라며.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차 함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3차 함수의 값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두 점 좌표를 지납니다. 뭔 소리야? a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의 좌표를 지난단 말은 a라는 문자로 묶어주라는 얘기예요? a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네. 보통 우리는 이 값이 빵 되는 숫자 대입하지 않나요? 0이라니. 그래서 저 정점 좌표 두 개는 누구라고요? x가 0이면 3, y는 3이라고요? x가 2면은 11. 이 두 점 좌표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가 지나는 꼭 지나는 두 점입니다. 그때 두 점에 대해 두 점에서 접선인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의 값들이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0,3에서의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도함수 두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두 개 값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항하겠습니다. 뭐 구하시라고요? 합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이랑 원의 그림이 P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의 중심 좌표가 C점인데 C점에서 X존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 H입니다. 각의 크기는 120도짜리가 있습니다.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최고참 개수고 B의 값은 원의 중심 좌표 중에 X좌표가 B값이네. A, B가 알고 싶습니다. 아씨,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이 원은 반지름이 일정하냐? 원의 중심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 좌표가 누구라고요? 원의 중심이 B, 1인가요? 근데 원의 반지름 값이 문제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이 오로지 3차 함수와 공통 접선이 있다는 얘기야?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원이 나오면 항상 접선과 수직인 선을 그리고 풀어야 되거든? 원이 나오고 뭐 접한다 어떤다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접선과 수직인 선을 그리는 게 꼭 필수입니다. 접선과 수직인 선. 접선과 수직인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날까요? 네. 항상 원이 나오고 접선 어쩌고 나오면 접선과 수직인 선을 그리는 건 필수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P점? P점? A하고 B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P점을 가정해야 되나? P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P점을 뭐라고 할 건데요? P점에서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선이 누군데?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지금 빨간색 수직인 선인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만 바꿨습니다. 얘가 누굴 지난다고요? 아, 얘가 B, 1을 지나요? 근데 문제는 A도 미지수고 T도 미지수고 B도 미지수야? 죄다 미지수니까 문제 못 푸는데 그러면? 120도는 왜 줬을까? 여기가 120도라며. 그럼 여기서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 몇 도라고요? 30.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는? 150도예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는 탄젠트를 이용하나요? 탄젠트 150이 누군데요? 탄젠트 6분의 5파이, 분모가 6이면 3분의 루트 3 똑같은데 절대값만 이제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5파이, 탄젠트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싹 다 탄젠트의 값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2, 4, 5면 탄젠트의 부호는 그게 그렇다면 요게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AT의 제곱의 값이 루트 3이란 얘기야? 네. 3AT 제곱의 값이 루트 3입니다. 좀만 더 손봤으면 좋겠는데 뭘 손보지? 뭔가 손봐야지 AB를 구하는데 AT 세제곱이라고? AT 제곱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면 AT 세제곱은 누구야? 3분의 루트 3t냐?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t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네, 지금 된 거 맞아요? 그럼 전개하고 이항할까?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얘가 b, 1을 지난다면서요. 아이씨, 그럼 또 t를 모르는 거야, t를. 네. b, 1 일단 대입부터 해볼까? 또 누구야? 맞게 대입했나요? 일단 t의 값을 모르면 b를 구할 수가 없네. t를 구하는 이제 주목해야 되겠네, t를. t의 값을 또 어떻게 구하냐? 이게 공통접선인가? 네. 3차 함수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는 거야? 이게 직각이야? 그럼 여긴 몇 도야? 여긴 60도야? 그럼 기울기가 누구여야 돼? 아, 이거 도움이 안 되는 똑같은 식이네. 그지? 접점 좌표? AT 세제곱이 누구라고? AT 세제곱이라고? 이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P점 좌표의 값은 그래 T 컴마 3분의 루트 3T야? 그럼 A를 구할 수가 있나? A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A를 어디서 구하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가지고 식을 세우면 연립해 가지고 나 개빡친데 이러면 식은 다 해서 2개 1개 2개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난 연립해서 풀 수 있어. 거리를 P점과 C점 사이의 거리인 거죠? 네. 또 P점 좌표는 원 위의 점이죠. 선생님 P점 좌표를 원에다 대입하겠습니다. P점을 원에다 대입했더니 T-B의 제곱 플러스 3분의 루트 3T 그런데 B를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아이씨 그지 같네. 양배에 루트 3 곱했습니다. 루트 3의 값이 마이너스 B 플러스 2T 그럼 T-B의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T인가? 그럼 T-B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T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T만 있나요? 이거는 루트 3분의 1t 빼기 1의 제곱이어서 어떻게 할까? 루트 3분의 1을 끄집어내주면 3분의 1, 3분의 4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t의 제곱의 값은 1입니다. 그럼 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의 값이 4분의 3입니다. t 값을 구하면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t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이 t의 값은 양수냐? 네.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루트 3을 이항했더니 한 녀석의 값은 2분의 3 루트 3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2분의 루트 3, 루트 3인가요? 둘 중에 뭘 선택해? 둘 중에 뭘 선택하니? 자, b의 값 좀 구해봅시다. 2분의 3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은 b의 값이 누구야? 2 루트 3? 네. 그 다음 2분의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은 b의 값은 빵이에요? b가 빵이면 모순입니다. b의 값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t의 값이 이거였을 때 b의 값은 2 루트 3이고요. 이제 a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식에다 대입해서 a 값 구하겠습니다. 2분의 3 루트 3의 값을 대입해서 제곱했습니다. 4분의 27인가요? 4분의 27이면은 27분의 2 루트 3? AB 곱했습니다. 27분의 10이에요? 거기다 81배 했습니다. 못해먹겠다. 10번이 너무 많다. 잘 기억해서 풀어봅시다, 집에서. 자, 94번으로 갔습니다. 94번은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죠? 생각이 안 들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평균값 정리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상황은 함수 fx가 1-1분의 f1-f-1의 값이랑 f'C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사이에서 존재하려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요구한 건 평균값 정리가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존재하려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연속인가요? 미분이 가능한가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탈락입니다. 두 번째, 일단 이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값도 구해볼까? 연속인 건 맞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입니다. 플러스를 대입하면 2, 플러스를 대입하면 2인가요? 연속은 맞습니다. 미분이 가능한가요?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빵 3입니다. 마이너스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자가 그냥 다르잖아 지금. 두 개 값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는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마이너스는 이 범위에 들어있냐고요? 플러스는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플러스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여기 들어있냐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 맞아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원래함수와 상수함수 접선의 기록은 항상 빵. 미분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사이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포물선의 값은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녀석의 값은 레벨 3인가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그래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4차 함수의 값이면 대충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4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이 4차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다고?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니? 그 녀석의 값이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a하고 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이 필요합니다. 딱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이게 fx입니다. 이게 gx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걸로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죠? 따로따로 놓고 풀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당신들은 이런 걸 배우셨습니다. 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당신은 이런 거 하셨습니다. fx하고 gx가 있었을 때 교점의 좌표값이 알파, 베타에서 교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fx 빼기 gx라는 녀석의 값인 이 방정식은 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알파, 베타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문제 푸는 상황은 중3 때 배웠던 내용 정리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인가요?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두 점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어떻게 돼야지 두 점에 접하는데? 판별식이 없는 아니 좁아. 어떨 때 접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완전 제곱식 때가 접하는 건가요? 얘가 완전 제곱식 두 개의 곱이란 얘기네? 이런 거 맞나요? 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지 완전 제곱식 두 개의 곱이 되려나?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시계 구조는? 시계 구조는 이런 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게 x 4제곱 빼기 8x 제곱 있다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건 여기까지는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뒤에 게 뭘 만족한다면 이런 꼴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가능한 게 뭐지? A하고 B가 뭐가 되면 이걸 만족할까? B가 마이너스 16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X제곱을 T로 생각하면 사람은 없죠. X 개수가 0 A의 값이 1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6이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6이야? 이 녀석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오? 쪼는데 너? 된다. 이거네. 그때 문제에서 A, B의 값은 누구라고요? B가 마이너스 17 대시가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오른쪽에 있나요? G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접점 좌표를 PQ라고 한다면 보기에서 올바른 걸 있는 대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디귿이 어렵습니다. 이건 유명한 문제예요. 센 수학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기부시에서 안 돼. 자, 지금도 풀어드릴 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층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직 그림의 궤형을 몰라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인가요? 네. 얘는 빵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겠죠. 판별식 적용해 봤습니다. 판별식 양수인가요?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두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3차 함수 fx의 값은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두 개 있는 그림이 확실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고 기울기 m인 접선은 두 개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울기 값이 m이 누군지 모르잖아. m이 선이라고 합시다. 이 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기울기 m인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있나요? 네. 그때 접점 좌표 두 점을 P점, Q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하라고 합니다. P점과 Q점의 X좌표 합의값은 항상 2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 대칭입니다.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 대칭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그림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입니다. 얘도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위로 블록에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건데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누군데요? 1인가요? 변곡점의 좌표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빵 나온 게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점의 좌표는 P점과 Q점은 서로 X의 1인점에 대해 대칭해요? 그럼 P점의 X좌표와 Q점의 X좌표의 평균값이 1이라는 얘기잖아. P점의 X좌표를 P라고 하고 Q점의 X좌표를 Q라고 한다면 그거의 평균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합의값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지만 접선이 두 개 있나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왜 이런 얘기 왜 한 거지? 자, 이렇게 m값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기울기 m인 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선은 두 개 그릴 수 있죠. 기울기 m인 선. 근데 문제는 아주 많이 가팔랐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도 접하는 선 두 개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선은 접선이 몇 개 있을까요? 이런 접선은 몇 개 있을까? 접하지 않잖아. 접하지 않습니다. 접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네. 애매하지. 이런 선이 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근처가 되게 간격이 좁고 애매하네, 접선이. 그래서 선생님 뭐가 궁금하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궁금합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누군데요? 기울기가. 변곡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1대 2번 누군데요? 1대 2방 마이너스 1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이 말입니다. 이 3차 함수의 그림이 여기가 변곡점인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하는 접선을 그립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하는 접선을 그립니다. 이 변곡점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마이너스 1보다 더 가파른 녀석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선은 절대로 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선을 그리든지 간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접하는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접하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지만 기울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도 접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도 이 변곡점의 접선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기울기를 가져야지만 접선은 항상 두 개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기울기를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접선의 개수는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두 개가 존재하려면 변곡점에서의 접선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네, 지금 맞나요? 마지막 녀석 세 번째 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실은 수학을 뒤에 것까지 한참 배운 다음에 이 문제가 배치돼야 되는데 이 책이 참고서 문제 배치를 좀 잘못했어. 한참 더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의 거리가 같아질 때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PQ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인가요? 그런데 접선 사이의 거리의 값은 요만큼인가요? 길이가 같을까요? 현재 길이는 같냐고요? 현재 길이 안 똑같죠? 네. 내가 접선을 그렇다면은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면은 이렇게 접선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접점입니다. 여기가 접점입니다.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 PQ의 길이가 요만큼이죠. 하지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죠. 네. 같나요? 안 같습니다. 니네가 이 선을 얼마만큼 움직이든지 간에 이 선을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절대 똑같을 땐 불가능합니다. P점과 Q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요만큼인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길이는 요만큼입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을 그려도 똑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식으로 풀면은 거의 한 15줄? 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접선 사이의 거리값이랑 PQ 사이의 길이값이 똑같아질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버리겠습니다. 나중에 더 배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과 통계를 피겠습니다.